지난 6번에 걸쳐서 2026년부터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 금융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 거대한 변화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대장정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한국이 정말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지금 법을 만들기 전에 대체 어떤 것들을 먼저 합의해야 하는지 그 핵심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실제로 대부분의 논의도 누가 발행할 자격이 있느냐, 여기에 집중되어 있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거라면요?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내용의 핵심이 이 문장 하나에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진짜 게임의 성패를 가르는 건 발행 주체가 누구냐가 아니라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그게 대체 뭔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주하게 되는 허들은요, 의외로 굉장히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아니, 한국처럼 결제 시스템이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인 나라에서 사람들이 굳이 왜 스테이블 코인을 써야 할까요? 그 필요성부터 증명해야 한다는 거죠. 이 슬라이드를 보면 그 차이가 확 드러나죠. 왼쪽을 보세요. 우리가 매일 쓰는 신용카드, 각종 페이, 계좌이체. 여기서는 솔직히 스테이블 코인이 끼어들 틈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해외로 돈을 보내거나 무역 대금을 치르거나 아니면 복잡한 수익을 자동으로 착착 정산하는 것처럼 지금은 비용이 많이 들고 번거로운 일들. 바로 여기에 엄청난 잠재력이 숨어 있는 겁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요, 금융사고는 그냥 일어납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목표를 바꿔야죠. 사고를 완벽하게 막겠다는 불가능한 꿈 대신 어떤 사고가 터져도 시스템은 반드시 살아남는다. 이걸 보장하는 쪽으로요. 처음부터 아주 튼튼한 위기 대응 계획을 짜는 게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의 심장 같은 개념이 바로 이 손실 흡수 폭포라는 겁니다. 이름이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되게 직관적이에요. 말 그대로 폭포수가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위기가 닥쳤을 때 누가 제일 먼저 책임지고 그 다음은 누구고 이렇게 손실을 감당할 순서를 미리 명확하게 정해놓는 장치입니다. 이 순서를 보세요. 기가 막히게 잘 짜여 있죠? 1단계, 일단 스테이블 코인이 담보로 맡겨둔 자산, 즉 준비금부터 쓰는 겁니다. 이걸로도 안 되면 2단계, 발행한 회사가 자기 돈을 내놓는 거고요. 그래도 부족하면 3단계, 미리 만들어둔 업계 공동의 보험기금 같은 게 나서는 거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 정말 최후의 보루로만 정부나 중앙은행, 즉 우리 세금이 투입되는 겁니다. 순서가 아주 명확하죠. 자, 다음 도전 과제로 넘어가 보죠.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로 거대 기술 플랫폼 빅테크가 이 판에 뛰어들었을 때의 문제입니다. 지배적인 플랫폼을 가진 빅테크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건 그냥 플레이어 하나가 추가되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한번 넘어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아주 심각한 경고가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도미노, 바로 결제 독점입니다. 이미 수천만 명이 쓰는 메신저나 앱스토어가 있잖아요. 이걸 발판 삼아서 결제 시장을 순식간에 그냥 장악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도미노는 데이터 독점입니다. 그렇게 손에 쥔 어마어마한 결제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맞춤형 광고, 전자상거래, 심지어는 신용평가까지. 그들의 힘이 상상 이상으로 막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도미노, 결국엔 전면적인 금융 독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제와 데이터를 모두 가진 거대한 공룡이 탄생하면서 기존 은행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시나리오죠.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한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건 빅테크는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들이 가진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서 불공정하게 금융시장까지 장악하는 걸 막기 위한 가드레일을 미리 설치하자는 거죠. 예를 들면 자사 플랫폼에서 자기네 스테이블 코인만 쓰게 하는 끼워 팔기 같은 걸 금지하는 식으로요. 자, 지금까지 살펴본 문제들 굉장히 복잡하고 서로 얽혀 있죠. 그래서 법을 뚝딱 만들기 전에 우리 사회가 먼저 머리를 맞대고 이것만은 꼭 합의하고 넘어가자 하는 일종의 체크리스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게 바로 이 13가지 핵심 합의 사항입니다. 이게 바로 안전하고 제대로 작동하는 한국형 스테이블 코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청사진,
즉 설계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설계도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이건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이 스테이블 코인을 도대체 왜 어디에 쓸 건지 목적부터 명확히 하고 담보자산은 어떻게 투명하게 관리하고 감사받을 건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사용자가 내 돈 돌려줘 할 때 언제든 문제없이 돌려줄 수 있는 절차를 확실하게 못 박아 두는 거죠. 다음 파트는 안전망에 대한 겁니다. 아까 계속 얘기했던 그 손실 흡수 폭포를 법으로 딱 정하고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금도 설계해야 합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게 아닐 테니 다른 나라 시스템과는 어떻게 연결할 건지 그 규칙도 미리 정해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3부. 이건 일종의 통제장치, 비상 브레이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시스템을 자동으로 멈추거나 규모를 줄일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앞서 계속 강조했던 빅테크의 독점을 막기 위한 강력하고 구체적인 안전장치도 여기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논의가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바로 그 2026년이라는 시점과 맞물려서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결론은 이겁니다. 진짜 목표는요. 시장이 뜨거우니까 거기에 편승해서 상품 하나 얼른 출시하는 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금융 고속도로를 깔기 위해서 그 인프라와 표준을 아주 신중하게 설계하는 것. 바로 이게 진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가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겁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반짝하고 사라질 상승장용 신제품을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위기가 닥쳐도 끄떡없이 살아남을 아주 튼튼하고 회복력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까? 먼저 이 설계도를 제대로 완성하는 것, 바로 거기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